안녕하세요. 통일과 나눔 최미령 매니저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2019 통일나눔 펀드 지원 사업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바로 통일나눔 펀드 지원 사업 모집 분야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2019년도 사업의 가장 특징적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 모집 분야별 권장 사업 주제 예시의 구체화입니다. 2018년도 지원 사업까지는 6, 7가지의 큰 모집 분야 내에서 사업 주제를 자유롭게 정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했다면 이번에는 모집 분야 내 세부 사업 주제까지 저희 재단에서 제시를 해드리고요. 단체는 권장 사업 주제 중 선택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19 통일나눔 펀드 지원 사업의 7가지 모집 분야는 1. 통일공감대 형성, 2. 통일인적자원 개발, 3. 학술연구, 4. 탈북민 지원, 5. 글로벌 통일 역량 강화, 6. 남북동질성 회복, 북한사회 개발, 7. 기타 통일 관련 자유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에 지원하실 때에는 각 모집 분야별로 세분화된 사업 주제 예시 목록 중에 원하시는 사업 주제를 선택하여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단체에서 생각하시는 사업 아이디어가 저희가 제시해드린 사업 예시 목록에 없다면 7번 기타 통일 관련 자유주제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모집 분야별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통일 공감대 형성입니다. 이 분야는 전 국민적인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 주제들을 저희가 제시해 드렸는데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1 통일 디자인 싱킹 워크숍, 1-2 스낵컬처에 기반한 통일 웹 콘텐츠, 1-3 통일 공감 유튜브 콘텐츠 제작, 1-4 통일 관련 영상 및 다큐, 1-5 통일 아이디어 경진대회, 1-6 통일 토론대회, 1-7 통일을 주제로 한 힙합 경진대회, 1-8 분단 통일을 소재로 한 통일음악회, 1-9 통일 해커톤 메이커톤 워크숍, 1-10 영화로 이야기하는 통일 강좌, 1-11 통일 버스킹, 1-12 외국인 대상 통일 한국어 글짓기 말하기 대회, 1-13 통일 동화, 1-14 통일 민간 외교사절단, 1-15 통일 교육 게임 및 에듀 툴킷, 1-16 남북 문화 차이 극복 프로젝트, 1-17 첨단 기술을 접목한 통일 사업, 1-18 통일 관련 어플리케이션, 1-19 통일 뮤지컬 연극, 1-20 통일 역사 문화 콘텐츠입니다. 네, 재단의 통일 컨셉이 참신하고 창의적인 젊은 통일인 만큼 요즘의 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통일 공감 유튜브 제작, 웹 콘텐츠, 남북 대학생, 청소년 연합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몇 가지 주제들을 저희가 요약을 좀 해볼 텐데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제가 제시해드리고 설명해드리는 사업 주제들이 재단이 강조하는 핵심 사업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시고 헷갈리실 만한 주제들을 좀 위주로 골라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또한 전체적인 그 각 분야별 그냥 요약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해드리는 부분이 꼭 중요해가지고 이 부분만 지원해야 된다 이런 강조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스낵컬처 및 유튜브에 기반한 통일 컨텐츠 제작인데요. 여러분, 스낵컬처라는 것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과자를 먹듯이 쉽게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표적인 예시로 웹툰, 웹드라마, 웹소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일이라는 주제와 접목시킨다면 다양한 통일 관련 웹툰, 웹드라마 등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요즘 미디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죠. 1인 방송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될 정도로 요즘 미디어의 대세는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통일 관련 이슈들을 재밌게 컨텐츠화해서 제작을 해보는 작업도 흥미로울 것 같네요. 두 번째, 요약은 통일 관련 힙합과 버스킹입니다.
젊은 세대 문화하면 힙합을 빼놓을 수 없죠.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을 임팩트 있게 알릴 수 있는 통일 힙합 콜라보레이션이 대표적인 사업의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또한 새로운 통일 노래를 작사, 작곡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노래를 편곡해서 버스킹을 진행하고 영상으로 남긴다든지의 방식으로 사업을 구성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통일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터, 코딩 교육 등으로 대표되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통일과 접목해서 사업을 기획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 안에는 사물 인터넷과 통일을 접목시킬 수 있는 통일 해커톤이라든지 통일을 주제로 한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인 메이커톤의 사업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디자인 띵킹 방식과 통일 주제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입니다. 디자인 띵킹 방식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찾는 하나의 사고방식 툴로서 수요자 또는 수혜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사고 기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느 한쪽 틀에 갇혀있지 않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매우 이 사고방식이 적절한데요. 통일 역시 핵심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관계자와 수혜자들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들을 디자인 띵킹 방식을 통해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통일 관련 보드게임 제작이라든지 민간 외교 사절단 운영, 또한 통일 역사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사업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주제 예시들은 시행 공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통일 인적 자원 개발 분야입니다. 통일 인적 자원 개발은 통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통일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통일 세대의 주역을 양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의 주제들을 보실까요? 2-1, 2-2는 합쳐서 대학, 대학원, 통일 교과목 해설, 영어 하나, 한국어 하나 이렇게 되겠죠. 2-3, 통일단체 역량 강화, 소진 예방 워크숍. 2-4, 통일 전문가 양성 과정. 2-5, 통일 한국 대비 통합 교육 사업. 2-6, 통일 교육과 연계한 코딩 캠프. 2-7, 통일 진로 교육 연계 프로그램입니다. 네, 통일 인적자원 개발 역시 사업 주제를 좀 요약을 해봤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거나 조금 생소한 주제들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는요, 재단과 공동주관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동주관이라는 의미는 저희 재단이랑 사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주관 사업으로는 통일단체 실무자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 워크숍 사업과 각 분야별 통일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재단과 공동주관 사업입니다. 네, 대학원 수업 개설은요, 북한학과나 또는 정치외교학과 같은 기존의 수업들을 지원해주는 의미가 아니라요, 최대한 학제 간 융합 또는 다양한 학과의 전공과 통일을 접목시킨 수업을 개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일이 접목되어 있다면 신청 전공은 무관한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과학과와 통일이 만나면 코딩 기술과 통일이 만나는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통일 전문가 양성 과정인데요. 이 통일 전문가 양성 과정은 통일 준비를 위한 사회 제반 영역의 통일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 후 한반도의 사회복지 정책을 준비한다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문가들을 위한 통일 연수과정 기획이라든지 통일 후 교육 정책을 준비한다면 교육 전문가들을 위한 워크숍이나 아카데미라든지 대북 지원이라면 대북 지원 전문가들을 위한 연수 또는 아카데미 등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해 볼 수 있겠네요. 또한 그 공동주관 사업으로 그 실무자 역량 강화 및 소진 예방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통일 관련 NPO, NGO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이나 또는 소진 예방 워크숍 등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겠습니다. 통일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통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남북한 출신 청소년, 청년, 일반 주민 등이 함께 모여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워크숍, 캠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그 통일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다른 사업 주제들은 시행 공고의 예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적절한 분야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학술 연구 분야입니다. 통일 학술 연구 분야는 통일 북한 관련한 주제의 연구 사업을 지원하는데요. 통일 학술 연구 분야는 구체적인 사업 주제를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가 없고 연구 계열을 세분화해서 목록화해 보았습니다. 세부 연구 계열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인문사회 계열, 3-2 경제경영 계열, 3-3 자연과학 공학 계열, 3-4 보건의료 사회복지 계열입니다. 통일과 각 계열별 전문 연구 분야를 접목시켜서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제안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 및 예시는 또 시행공고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탈북민 지원 분야입니다. 탈북민 지원 분야는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주제를 요약을 해봐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은 탈북 청소년들의 남한 생활 정착을 돕고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될 텐데요. 기존에는 저희 재단에서 탈북 청소년 교육단체에 단순 교과나 수업 지원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다면 올해부터는 단순 교과 수업 지원이 아닌 캠프 등의 프로젝트성 사업만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셔가지고요. 단순 교과목 수업 지원을 내시기보다는 그걸 활용한 캠프 또는 아카데미의 프로젝트성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 혹은 외국인과 함께 연합하는 사업을 우대할 예정입니다. 4-2는 탈북 청년 기업가 정신 해외 연수입니다. 탈북민들이 올바른 시장 경제를 습득하고 배우기 위한 경제 교육 및 해외 현장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4-3은요, 탈북민 비즈니스 교육입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 지원, 경영, 세무, 회계 교육 등 비즈니스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실습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글로벌 통일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글로벌 통일 역량 강화는 대표적으로 영어로 하는 통일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외 싱크탱크와의 협업, 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또 해외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야를 통해서 통일 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통일에 관심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들과 함께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긍정적인 시각을 글로벌하게 확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5-1 베를린 장벽 붕괴 그 후 30주년 행사, 5-2 통일 북한 SDG 연계 사업, 5-3 외국인 유학생 대상 통일교육, 5-4 해외 소장학자 대상 국내 통일 연수, 5-5 남북 청년 해외 연수, 5-6 해외 통일 국제회의 아카데미, 5-7 무크를 활용한 통일 강좌 개설, 5-8 해외 한국어학과 학생 대상 통일교육, 5-9 해외 코리안 디아스포라 대상 통일교육, 5-10 남북 청년 해외 홈스테이, 5-11 해외 싱크탱크 인턴십 프로그램, 5-12 북중러 접경지역 통일 캠프, 5-13 영어 통일 팟캐스트입니다. 이 글로벌 통일 역량 강화 부분의 사업 주제들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그 무크라는 것을 활용한 통일 강좌 개설입니다. 무크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들을 수 있는 대학의 온라인 강좌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 무크를 통해서 양질의 훌륭한 강의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크 방식을 활용한 다양한 강의 플랫폼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통일 강좌 역시 이 무크 방식을 활용하여 개설한다면 전 세계의 더 많은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통일 강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통일 아카데미가 될 수도 있고요. 캠프가 될 수도 있고 연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양하게 기획하실 수 있지만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베를린 장벽 붕괴 그 후 30주년 행사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의 해이기도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0주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많은 해인 만큼 역사, 문화, 통일 분야 각계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특별히 통일운동에 있어 독일 통일이 전하는 교훈은 상당히 많고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서 한반도 통일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획 사업을 함께할 단체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싱크탱크와 협업한 인턴십 프로그램, 당연히 통일 관련 싱크탱크들이겠죠. 그리고 해외 연수를 보내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외 현장 필드 캠프 등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외국인의 학자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국내 통일 연수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준비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남북 동질성 회복, 북한 사회 개발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대북 사업 또는 대북 지원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예시들을 보시겠습니다. 6-1 북한 내지 장마당 시장경제 지원 프로젝트입니다. 이 분야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 교육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북한 내지에 들어가 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의 경제 경영인을 외부로 데려와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6-2는 대북 의료 보건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의약품 지원이라든지 치료 등이 해당이 됩니다. 6-3은 북한 스포츠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문화체육 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문화 조성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7번째는 기타 통일 관련 자유주제입니다. 이 분야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6가지의 분야 중 어느 부문에도 단체에서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나 사업 제안이 속하지 않은 사업들, 창의적인 사업들을 이 기타 통일 관련 자유주제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통일나눔 펀드 지원사업 모집 분야 설명을 마무리하면서요, 궁금해하실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업 주제에 여러 개의 단체가 중복으로 지원하였을 경우 저희는 한 주제별 한 개 단체의 사업만 지원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이 좋다면 얼마든지 여러 단체의 중복 선정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의 어떤 분야에 여러 개의 단체가 지원했을 때 그 지원한 단체들의 사업 제안서의 내용만 우수하다면 저희가 다 선정을 해드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단체에서는 뽑힐 만한 사업을 기획하시기보다는 단체에서 좀 역량이 되고 또 사업을 잘 기획하실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선택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모집 분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행 공고에 나와 있는 예시들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재단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